홍준표가 왜 와카남? 왜 와카남이야? 네, 여러분 그러셨을 거예요. 자, 저도 이제 와카남이라는 프로를 홍준표 그 후보 때문에 보게 됐습니다. 와카남은 와이프의 카드를 쓰는 남자래요. 그래서 와이프가 경제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아주 잘 나가가지고 이 와이프의 카드를 쓰는 남자. 그래서 어저께 홍준표한테 TV조선에서 어떻게 해서 와카남이냐 하니까 자신은 가정 경제의 모든 걸 와이프한테 맡긴다. 그래서 내 카드를 쓰면은 와이프가 그 카드를 다 메꿔준다. 근데 그건 틀린 말이죠. 저는 홍준표 선수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. 홍준표 선수는요, 굉장히 가부장적인 인식이 투철한 사람이에요. 저는 그거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왜 그러냐? 가장이 가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내가 내 식구들 절대로 굶기지 않겠다.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. 뭐 인식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홍준표 선수는 굉장히 상남자다운 데가 있고, 그 다음에 이 여성들에게 뭐 이 가시나야, 뭐 이대 나온 가시나들 재수없다. 제 앞에서도 그랬어요. 그리고 막 이제 그런 얘기. 그 다음에 자기한테 까다로운 질문, 성완종 리스트에서 돈 얼마 받았냐 하니까 이 여기자한테 너 맞아볼래? 뭐 이렇게 하는, 뭐 이거 잘했다는 거 결코 아니에요. 그 다음에 이제 돼지 발정제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, 홍준표 대표는 뭐가 있냐면, 페미니스트 절대로 아니에요. 그런데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은, 이 페미니스트의 가면을 쓰고서 여자를 성적으로 이렇게 유린하는, 그냥 무상으로 유린하는 안희정이나 또는 이재명이나 이런 인간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.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정말 룸살롱도 안 가고, 그 다음에 룸살롱 옛날에 갔다가 뭐 국정원에서 사진 찍혀가지고 자기 와이프 보면 자기 큰일 난다고 와이프를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우리 제임스 김님 말씀대로 홍준표는 와카남이 아니에요. 홍준표는 평생 돈을 벌었고, 이 부인은 그 돈을 가지고 살았던 전업주부인 거예요. 저는 이거는 홍준표 선수는 물론이고요. TV조선도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합니다. 요즘은 부인들도 다 돈도 벌기도 하고 또 집안에서 전업주부로서의 역할, 이것도 직업인 거예요. 그래서 이 와카남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역할을 갖고 있고, 그러나 홍준표가 와카남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와카남이라고 할 수도 있죠. 정치적으로는 모든 거를 홍준표의 부인이 다 합니다. 어저께도 이 둘이서 올림픽 공원 산책하는 거, 순금이 끌고서 산책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? 홍준표는 쑥스러워해요. 근데 와이프가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여보 우리 아래층에 사는 분이에요, 인사하세요. 거의 와이프가 조직 관리를 다 합니다. 그래서 홍준표는 선거운동을 할 때도요, 잘 안 했어요. 와이프가 쫙 조직을 가동하고, 그 다음에 와이프가 자신이 전라도 출신이라는 거,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바게닝을 잘해요. 그러면 어디 가더니 이 전라도 분들은 그냥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이래도 왠지 나는 차별받고 있어, 갈라파고스야, 이래갖고 끈끈하게 확 모여요. 그래서 동대문에 전라도 분들이 많았죠. 또 예전에 송파, 여기서도 부인이 전라도 분들을 딱 조직을 짜가지고요, 홍준표 선거운동을 확실하게 했어요. 그리고 당내에 무슨 선거운동이나 이런 걸 할 때도 호남 출신 와이프라든가 호남 출신 의원들을 쫙 결집을 합니다. 그리고 홍준표 부인은 어떤 경우든지 호남에 연고가 있는 후보를 지지를 해요. 그래서 뭐 A 후보가 예를 들자면 뭐 강원도다. 그리고 이 B 후보는 호남이다. 이 은근히 국민의힘이라든가 이 보수 정당에도 호남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면 이 호남 출신 후보를 꼭 지지를 하더라고요. 하여튼 홍준표는 정치적인 와카남이다. 우리가 양보하면 양보해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 YMK님, 소셜님 말씀 맞다. 소셜님 인기 짱이세요. 네, 그리고 또 별이님, 홍준표 마누라가 인사를 다 둔구만요. 그렇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대단한 동그리님, 팩트체크 속 시원합니다. 네, 그리고 우리 또 서영성님, 여웅님 항상 가열차게 응원합니다. 힘내세요. 축복합니다. 빠른 시일 안에 뵙겠습니다. 진짜 저도 서영성님
서영선님께서는 이제 아주 이 부동산 관계 일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, 파이팅 하세요. 네. 자, 그 다음에, 네, 제임스기님, 홍의원 아시아 손수촌 살아요. 그렇죠. 아시아 손수촌. 좋은 아파트더라고요. 그런데, 집안은 굉장히 검소하고, 그리고, 뭐 저는 그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다는 거 그거 알 수가 있었어요. 잠깐 자료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까요? 자, 일단요, 이 홍준표 선수는 어저께 와카남에서 뭐 떴다 홍카콜라 이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애처가고 그 다음에 아주 경처가고 그 다음에 가정적인가.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한테 있었던 뭐 딱딱한 그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뭐 좀 이렇게 불식시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강아지하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하고 식탁도 막 차리고 뭐 부인 눈치 보고 뭐 이런 거죠. 근데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아마 약간 연출한 것 같아요. 홍준표 선수 부인이 집에만 오면은 남편을 전신마비로 만드는 부인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남편을 위해선 지극정성인 거예요. 그래서 홍준표는 집에 가면은 평화를 느끼고 그리고 다른 데서 밥을 먹어도 밥 먹은 것 같지 않고 집에 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. 딱 오면은 부인이 그냥 쫙 차려주고 그날도 어저께도 보니까 고기에다가 막 송이에다가 물론 이렇게 맨날 이렇게 먹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 떡 벌어지게 저녁상을 차려주고 그래서 홍준표는 저녁 약속도 하기 싫어해요. 그리고 저녁 약속을 하더라도 8시면 끝내고 집에 가가지고 양식을 먹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밥을 또 먹는다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. 그리고 이 홍준표 선수랑 제가 몇 분을 초대를 해가지고 좀 그럴듯한 데서 냈어요. 그게 이제 호텔의 양식당이었는데 정말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때 랭킹 멤버가 됐던 거예요. 간사가 돼서. 그래서 간사가 되면은 쫙 한번 이렇게 냅니다. 그런데 제가 뭐 낼 인도 없고 그래서 이왕 내는 거 좀 제대로 좀 격식 있는 데서 내자 이래갖고 제가 거기서 이제 큰맘 먹고 냈는데 홍준표 선수가 와가지고 이 스테이크하고 뭐 좀 저도 이렇게 좀 돈 좀 쓰려고 작심을 한 거죠. 낼 땐 저 화끈하게 내니까. 근데 홍준표 선수가 거기 와가지고 밥하고 김치를 좀 달라고 그런 거예요. 응? 그게 유명한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그 종업원 그 직원 되시는 분이 참 훌륭하세요. 그 웨이터분이 제가 굉장히 친했던 분인데 그러면 자기가 구해다 주겠다고 그래갖고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이 밥하고 김치를 구해다 줘서 홍준표 선수가 밥하고 김치 그리고 어떤 땐 밥도 2그릇씩 먹어요. 그래서 이 부인이 그 음식 솜씨도 굉장히 좋대요. 그리고 어디든지 가든지 막 과일 깎아서 사람 입에 넣어주고 친화력이 짱인 거예요. 그래서 홍준표 선수가 우리 집 가스나가 최고다.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. 그래서 저는 따님이 있으신가요? 이랬더니 우리 집 가스나. 요즘은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각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제가 너무 그 말이 놀라가지고 어떤 분한테 아니 어떻게 부인을 가스나라고 하냐 했더니 경상도에서는 그런다고. 그래서 정말 그런가 봅니다. 그런데 어저께 이제 홍준표 선수도 그랬죠. 김치만 있으면 밥을 다 먹는다. 근데 어저께 이제 보여준 홍준표의 모습 또 이 부부의 모습 부부가 같이 텔레비 보고 앉아있고 대화가 없고 하긴 그렇게 40년 살았으면 달리 할 얘기도 없을 거예요. 다 알 수 있으니까. 근데 어저께 느낀 건 뭐냐면 굉장히 그 40년 살은 부부라면 오히려 더 많은 걸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. 그리고 그들의 이 눈빛이라든가 숨결이라든가 뭐 이것만 봐도 가슴에 뭉클해질 수 있는 게 40대 부부예요. 그런데 굉장히 그 기능형 부부라고 할까. 그 다음에 다 보여주지 않은 거. 뭔가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이렇게 막 감동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조금 오해 풀기용. 홍준표는 강아지를 사랑한다. 그래서 선고용. 홍준표는 와이프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수저도 놓고 뭐 상에다가 뭐 이렇게 반찬도 놓고 밥도 푼다. 평소에 아마 안 할 거라고 저는 빙고 100% 이렇게 생각해요. 그 다음에 장인 어른에 대해서 뭐 영감탱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식시키려고 한 거. 뭐 이런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볼 때 이제 와카남에 출연한 거는 정치 일선에 나선 후보로서는 잘했다. 이렇게 봅니다. 근데 좀 더 감동이라든가 그 다음에
그 두 사람이 같이 정치를 겪으면서 선거하면서 애환이라든가 좀 더 털어놓고 솔직하게 뭐 자신들의 그 자연스러운 이런 것도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뭔가 꾸며지고 분량 채우기에 급급한 거.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와카남에서 막 자막이 막 나와요. 아, 이거 분량 걱정하고 이 다음에 뭐 할까? 그러면 우리 그 이 선수촌 그 공원이라도 우리가 걸어갈까? 뭐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조금 그쵸, 아시아 선수촌입니다. 제가 그걸 올림픽이라고 이제 착각을 했네요.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. 왜 분량이 없을 수가 있는가?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느낀 점이 있어요. 홍준표 선수가 여러 이제 대중들 있을 때라든가 국회의원들하고 외국에 출장 갔을 때 버스 안에서 엄청 웃기고 그래요. 그런데 홍준표 선수하고 저하고 이게 1대1로 이렇게 딱 만난 적이 그러니까 딱 둘이서 식사를 한 적이 한 2번, 한 서너 번 있었어요. 그래도 많은 편이죠. 딱 1대1로. 그런데 정말 재미가 없어요. 그리고 뭐라고 표현을 할까? 이 고생을 하고 굉장히 단순하게 살아온 사람이고 이 부부가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 거예요. 그러니까 그들 사이의 어떤 문화적인 그 공감이라든가 또는 이 정서적인 또는 서로를 이렇게 객관화시켜주는 이런 게 없어요. 우리는 원팀, 우리는 열심히 선거해야 된다. 나는 우리 남편 잘 받들어야 된다. 아, 우리 마누라 굶겨선 안 된다. 굉장히 가부장적인,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이 패밀리 안에서는 사실 대화가 없을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안타깝게 이렇게 느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이제 보셨는지 또 보겠습니다. 네, 뭐 이렇게 그 홍준표 그 후보 부인이 어저께는 굉장히 조신하게 이렇게 나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분이 굉장히 정치적인 결단도 크고 딱 그렇습니다. 네. 아, 또 우리 생각 멤버님께서, 네, 생각님께서, 네, 슈퍼챗 주셨어요. 제가 너무 좋아하는, 닉이에요. 제가 생강빵도 좋아하고요. 생강청도 좋아합니다. 네. 자, 별이님께서 와이프가 얼굴이 팽팽해요. 어느 병원인지 저도 그리러 가려고요. 정말 신경 많이 썼더라고요. 원래 피부가 좀 새카맣고 굉장히 피부가 안 좋았어요. 근데 어저께 제가 보니까 와, 회춘했나 싶더라고요. 정말 관리 확실하게 받고 나온 것 같습니다. 근데 남편도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. 네. 자, 제임스 김님, 솔직히 홍준표 의원 좀 구식인 점은 있는데 어찌 보면 여성에 대해서는 정말 멜로한 편이죠. 아, 멜로하다. 맞습니다. 오히려 따뜻하죠. 그리고 치사하지 않고요. 네. 자, 와카남이라 가짜 수산업자에게 배현진 의원 소개해줬나. 정말 와카남이네. 우리 또 소셜님이 말씀해 주셨어요. 네. 자,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보나옴님께서 네, 저 응원 메시지 주셨습니다. 보나옴님 감사합니다. 그리고 자주 애국의 초록물결에 등장해 주셔서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에버그린님 네, 신고하겠습니다. 아, 근데 정말 이러면서 왜 여기에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. 그쵸 여러분? 네. 그리고 우리 정원이맘님께서 신데렐라 주사다. 저도 좀 맞아볼까요? 네. 제가 이렇게 웃을 때는 막 크게 웃으니까 주름이 막 자글자글한데 이 보톡스를 맞는 게 그래도 제일 나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런 뭐 주사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게 보톡스라는 거예요. 저는 아주 보톡스 아주 저렴하면서도 효과 있는 데를 잘 알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우리 홍준표가 왜 와카남이냐? 그 제임스 김님 말씀대로 구식이지만 멜로한 구석이 있더라.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정말 이 내부 총질 하지 말고 예전에 홍준표처럼 저 문재인 겨냥하면서 싸워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